자, 이제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19에 드러난 본색이 있어요. 본색. 연동형 본색. 지난해 연말 선거법이 통과가 됐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쨌든 선거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이거 뭐 뚜껑을 열고 보니 이거 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라는 좀 지적이 좀 요소요소에 몇 가지 포인트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정치데스크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먼저 김 기자.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뭐 좀 선전하고 있습니까? 비례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외로 높은 쪽으로 좀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비례정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있고 미래한국당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등등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열린민주당이 11.6%를 차지하면서 뭔가 세 번째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에 비례해서 예상 의석수를 조금 예상을 해봤더니 더불어시민당은 16석, 미래한국당 또한 16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열린민주당은 7석, 그러니까 그 뒤를 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요, 한 석에서 세 석 정도로 조금 비교적 작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선거법 개정이 낳은 조금 몇 가지의 문제, 지적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짚어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말씀 중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오창석 전 민주당 청년연구소 부소장이 나오셨어요. 자, 먼저 이런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좀 전 그래픽에 보면 서 변호사 11.6%가 나왔어요. 손혜원, 정몽주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소수 정파들의 원내 진입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비판이 상당히 정당하고요. 네. 실제 이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이제 위성정당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성정당이 두 개거든요. 더불어 이제 시민당도 있고 또 이제 열린민주당 두 당이 다 이제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의당만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1+4가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이런 군소정당들이 수혜를 볼 거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위성정당들이 이렇게 놓음으로써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연동형 비례제 있죠. 예. 반드시 이게 폐지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우리 열린민주당 번호 명단 좀 그래픽 좀 봅시다. 자, 아까 김 기자 설명한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 조사만 놓고 본다면 열린민주당이 11.6이 나왔어요. 저거대로라면 한 7석 정도를 열린민주당이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강욱, 김의겸, 주진형 전 대표 이런 분들. 글쎄요, 우리 오창석 부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좀 국민 민심과 역행하는 걸까요? 일단 결국은 11몇 %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그 정도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진영 사장이죠. 전 하나증권 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음주운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본인이 먼저 밝혔고 어차피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후보자 공개할 때는 이미 밝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다른 정당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가 나올 때 또는 당이 그 후보자에게 공천을 줄 때 맞고 가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맞고 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과 그리고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역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소된 상태이긴 한데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김의겸 대변인에 의해서는 청년들의 감정을 좀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앞순위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겠죠. 아마 투표로. 네. 하 국장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쪽에 있는 국민들은 지금 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린다. 예. 왜냐면 시민당을 지지해야 될지 아니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야 될지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갈린 거거든요. 이게 28% 지금 아까 그 11%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적어도 저는 청와대가 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있는 열린민주당 이 후보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최강욱 비서관 여기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사람 그랬죠. 아닙니까? 청와대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전 대변인. 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바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엄청나게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인데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이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면 지역구 공천이라든지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비례대표로 나선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헷갈려가지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청와대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대부분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사람이 2사람이나 되는 건데 예. 적어도 이거를 지금 현재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의겸 대변인만 민주당 공천 신청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결격 사유로 판정된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요. 외관적으로는 이게 참칭하지 마라. 이해찬 대표도 이게 우리 민주당 참칭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예. 그러게 속으로는요. 저는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비판적으로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 끝나면 어차피 이게 다 합칠 당이고 결국 이제 열린민주당도 보면 친조국 그다음에 친문인사들이 더 강성 친조국 친문이 많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차피 합쳐지니까 차라리 정의당이 되는 것보다는 열린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 나중에 훨씬 낫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웃고 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뭐 우리 서 변호사 이제 개인 추측이신 거고. 자, 최강욱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몇 번 받았었죠? 2번째네요. 2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례명단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들한테 홀수 번호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비서관은 2번을 받았으니까 사실상의 남자의 1번인 셈이죠. 남자는 이제 짝수 번호를 받으니까. 글쎄요, 국회의원 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 기자, 최강욱 전 비서관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최강욱 전 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에 넘겨질 당시에도 본인의 기소가 날치기 기소다, 좀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불만을 품어낸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금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사퇴를 거론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마 주류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건 거론하신 것 처음이에요.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요.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은 진즉 사퇴를 하셨어야죠. 조국 장관 임명 과정, 그다음에 그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이제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고, 근데 이거는 드러난 사실은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지금 품질이 조잡한 거야. 어찌 보면은 평검사들의 사표가 돼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받고 갔던 분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생각하면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본인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이제 인턴십 허위 발급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관련해서 기소된 거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열린민주당 12석까지 얻을 수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 국장 하실 이제 한 말씀 최강욱 하셨어요? 이제 저 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돼요. 배치 떨어집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미래통합당이든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기소된 사람은 누구도 공천을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떻게 공천을 하겠어요. 게다가 주진영 이제 전 한화증권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 결격 사항이잖아요. 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비례대표로 나왔다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진보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2명이나 있고 어떤 식으로 청와대가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헷갈려하고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열린민주당에서 비례후보 명단 8번째 이름을 올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황 전 국장이 지난 22일 닷새 전이었겠군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판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한판 뜰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황 전 국장. 자, 지난 22일에 이렇게 또 얘기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 조선시대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가 모함을 당한 조광조 선생이 떠오릅니다. 조광조 선생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개혁 정치가입니다. 조국과 조광조 선생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한 것이죠. 자, 당장에 한양조씨 대종회에서 황 전 국장 사과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광조 선조님을 모독한 황희석 사죄하시오. 만약 묵살한다면 반드시 불이익당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났네요. 예. 제가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검찰의 쿠데타라 했잖아요. 근데 수사하고 기소는요, 최종 권한이 이제 검찰총장한테 있어요. 이건 이게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최종 책임자가 검찰총장인데 무슨 이게 쿠데타가 되느냐. 아하. 이게 첫째 지적하고요. 예. 두 번째 조광조에 비교했잖아요. 조광조 선생.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조국 전 장관을 보면 오히려 이제 조광조를 모함해서 죽인 그 김여사화 때 남곤, 심정 이런 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분에게 그 나뭇잎에다가 벌레로 꿀을 발라서 아하. 수초위왕, 조광조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그 위조를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벌레를 통해 나뭇잎을 통해 위조해서 조광조를 사약으로 이게 김여사하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혐의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 지금 이게 인터넷을 옛날에는 이게 벌레로 위조하고 아하.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위조하는 방법의 차이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게 위조 표창장이라든지 인터넷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께서 개인 생각이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왔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제 비례당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비례에서 많이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봐라. 열린민주당이 요즘에 지지율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시민당의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좀 당선이 덜 되면 어찌할까? 뭐 이런 걱정일까요? 그래서일까요? 김 기자. 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요, 열린민주당을 뭐 견제,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 열린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자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 중에 한 명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우겸 후보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뭉쳐야 하고 반드시 하나된 힘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우겸 선배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러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최강욱 선배도 저한테는 선배님이시니까요.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진보개혁 세력들이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이제 청와대 3일 했던 김의겸, 최강욱 등등의 인사들에게 고민을 좀 더 해라 권유하기도 했고요. 또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그런데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으니 분명히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뭐 견제고도 날리고 이럽니다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한번 보세요. 양측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 양쪽이 서로 이렇게 막 견제하고 이런 모양새이지만 열린민주당이 기존의 열성 지지층을 커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 중도층이라는 이 외연을 확장해서 그만큼 범여권표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넘겨주시죠. 조금 전에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것대로 만약에 이제 4.15 총선에서 이런 득표율로 마무리가 된다면 보세요.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몇 석 가지고 가는 걸로 나옵니까? 16석 나왔죠? 열린민주당 11.6% 몇 석이라고 그랬죠? 7석. 더해보면 몇 석입니까? 16 플러스 7, 23석. 그러니까 미래한국당보다는 어쨌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석수가. 비례 의석수가 총 47개입니다. 그중에 23개면 한 절반이죠? 저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하면. 우리 오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까 그런 해석에 대해서? 글쎄요, 뭐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당대표는 참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열린민주당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맞죠. 다른 당대표가 있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컷오프 되고 나서 이미 그 정당 창당을 준비해놨던 상황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저 지지율까지 갔던 거는 이제 비례 명단이 공개가 됐을 때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와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지역구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 중에 비례는 정의당에 드리겠다 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 비례대표 명단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합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당대표 임기가 8월인데 사실 5월까지가 국회의원 임기지 않습니까? 예. 6월이면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선긋기라고 참칭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정당이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 눈에는 같은 민주당을 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비례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인지도에 익숙한 열린민주당에 투표할 것인가 이 고민만 남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좀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벌써 지금 정치데스크 보시면서도 아이고 이전에 보아오지 못했던 광경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좀 볼썽사납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선거법 개정이 낳은 뭐랄까 폐해 뭐 이런 건데 김 기자. 올드보이 정치인들의 귀환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 자체 중에 하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뭐 여러 소수 당들도 좀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세 분, 올드보이들이 귀환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학규 전 대표가 민생당에서 비례 2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14번으로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랬고요. 서청원 의원도 우리공화당에서 비례 2번. 홍문종 의원 또한 친박신당에서 비례 2번.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지지율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번호를 받은 겁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노욕이다. 당장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 끝에 14번으로 일단 번호가 바뀌긴 했지만 손학규 대표 왜 지적이 나왔냐면 본인이 원래 했던 말들과 실제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공짜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어 세대 교체를 이루고 낡은 정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실은 선거법의 개정의 취지는 이제 뭐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 배지를 달 가능성을 높여주고 젊은 세대들의 또 원내 진입도 도와주고 뭐 이래서 그 난리가 난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지난해 연말 통과가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투표용지 참 오늘 투표용지가 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당들이 얼마나 많으면 투표용지가 66.3cm랍니다. 우리 서 변호사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비례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나가는 분은 있어요. 근데 그 서청원 의원이 몇 선입니까? 예. 8선이죠. 예. 그 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몇 선입니까? 4선입니다. 이런데 지역구에서 8선, 4선 하신 분이 비례로 이게 9선, 5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게 비례 행태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게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정치는 예의거든. 비례, 예가 아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기회에 그 비례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이게 그 1+4가 만든 연동형 비례는 최소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요.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서청원 우리공화당 비례 2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 2번인데 그렇지. 비례 정당에서 단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전국 비례정당 득표율이 3%가 넘어요. 예, 3%가 넘어야죠. 예, 둘 다 지금 현재 모두 3%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이분들이 2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도 현재도 3%도 안 되지만은 예. 설령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손학규 대표 14번으로 갔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주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2번에 배치한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이 갤럽 조사인데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이 이제 정부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 여당의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1월 초에는 49였어요. 근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 보면 46이죠? 46. 여당 후보 많이 당선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빨간색은 아이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미래통합당 등 이런 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죠. 이게 1월 초가 37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 40이네요. 40.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초에는 저 두의 갭이 12%포인트 차이였다면 이번 갤럽 조사 보면 이게 6%포인트 차이로 일단 좀 좁혀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